네, 9시 개장했습니다. 11월 3일 하태미경제TV 개장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너무나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잠을 아끼면서 기업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루닛 등등 강세 출발이네요. 딥노이드가 오늘 좀 빠지고요. 그래서 좀 아까 JLK도 질문하셨는데 단기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참 힘드실 겁니다. 단기로 보시면 타이밍 잡기 힘드실 건데 조금 중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좋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효과적이 판단하시는데 도움 되실 거고요. 중장기적 관점이면 아무래도 단기보다는 좀 더 단기 흐름에 덜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주식 매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에코프로, 테슬라가 올라간 2차 전지가 오늘 힘을 내네요. 하지만 지금 에코프로는 상승세지만 이 집은 아직 바닥 확인은 안 됐다.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조만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은 우리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 두산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우리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전체 코스닥 시장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시장의 조정시마다 지금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 반등한다 하더라도 매일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조정할 때마다 그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제예서관님, 오늘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군요. 참 과분한 응원에 제가 늘 송구한 마음이고 또 분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시장은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더 나쁜 결과가 또 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 빠지면요. 다들 일단은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카페 뷰수도 떨어지는데요. 어려울수록 더 사업해야 돼요. 사업하는 CEO님이 회사 상황이 어렵다고 출근 안 하고 술 마시고 이래버리면 회사가 더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더 해서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오늘 강세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아직은 안정되지는 않았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세입니다. 어쨌거나 좋죠. 2차 전지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했지만 10월 25일부터 또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도 똑같아요. 그 이유도 똑같은 게 7월 말에 난리를 폈기 때문에 이 난리가 신용만기가 딱 돌아하는 게 요때니까요. 그 신용만기 또 연장이 안 됐잖아요. 에코프로 이런 데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그래도 오늘 반등은 그런 물량을 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는 어떤가요? 바이오는 고만고만하고요. 그 다음에 루닛 등등은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하나요. 자,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선도주들은요. 로봇주들 어떤가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오늘 또 강세네요. 어쨌거나 두산 로보틱스도 일찌감치 27%짜리 고개 쳐드는 모습이 만만치 않다. 근데 재료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로봇주들도 최근에 제법 올랐죠. SBB테크 이런 것들도 그냥 눈 감고 찍었으면 야무지게 먹었을. 자, 그 다음에 후공정주들은 말씀드렸지만 남 빠질 때 덜 빠진 쪽이라서 이쪽은 지금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낙폭 과대주장이기 때문에 재료가 있든 말든 후공정이고 HBM3가 어쩌고 저쩌든 상대적으로 덜 빠진 종목들은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대덕전자 어디 어닝 쇼크 내놨는데요. 하지만 4분기부터 또 좋아진다 그런 얘기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주들 그만큼만 하고요. 네이버 오늘 실적 나왔는데 무난했습니다. 시장 예상하는 수준 정도 무난했습니다. 네이버는 그 카카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죠. 전혀 다른 회사인데요. 자, 하이브 어제 실적 좋게 나왔죠? 참 우리나라 문화가 정말 융성합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 좋다고 반영하고 이럴 경우는 없어요. 지금 워낙 이유 없이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 보기도 힘듭니다. 감당자. 그래서 JLK라든지 말씀드렸지 이런 종목은 조정 시마다 분할로 매수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루닛은 11월 10일 기준으로 무상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루닛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그때 빠졌잖아요. 이때 요만큼 빠졌잖아요. 네, 빠져서 올라온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때 개인들 매도가 좀 있었는데 역시 루닛이 7월에 개인 순매수 1위가 루닛이었어요. 그래서 요거게 루닛도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은 신용이 여전히 되더라고요. 하나증권 이런 데는 신용 되다가 다 막았다 그러던데요. 그런 만기 매물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8월 초부터는 거래량이 급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만기 매물 영향이 확 줄어들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느긋한 투자자다 하시면은요 루닛은 이번 무상증자가 100%거든요. 그래서 11월 10일 기준이니까 11월 8일까지 거의 하고 계신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어서 무상증자를 받는 것이 저는 더 좋다 보고 물론 단타 하시는 분은 그러시면 안 되고요. 11월 9일 날 네, 권리락을 합니다. 그럼 주가가 반토막이 나겠죠. 자, 야, 근데 오늘, 야, 이것도 웬일입니까? 야, 외국인들이 지금 양시대 순매도 세게 나오는데요. 아, 이것도 문제인데요. 외국인 매매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만, 외국인 매매가 크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지금 반등하는데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힘싸움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근데 좀 만만치는 않네요. 외국인들이 양시장에 순매도, 특히 코스닥 시장은 개장 초반인데 900억대, 아마 에코프로 이런 걸 또 파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매물. 자, 오늘 그래도 좀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지금 상승 종목은 900여 개. 그래서 어제 데일리에 분석했듯이 지금은 미국 시장의 등락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거보다도 외국인의 매매가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개장 초반 외국인 매도 규모로 본다면 오늘 만만치는 않은데 다만 시장의 힘도 이전과는 좀 달라서 힘싸움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밀릴 것 같지는 않다. 루닛이 강세죠. 그래서 역시 우리 하 대표가 힘들더라도 우리 하 대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무슨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지난달 말 같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우리 하 대표는 일일이 기업들 다 정리하면서 공부하더라. 이 사람 할 짓이 아닙니다. 사실 제 나이에 이거 할 일이 아닌데 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찍어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정현님 프로연님.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파라스 아이 바이오 같은 데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걸 많이 얻어먹는데요. 뭐 어쨌거나 주식이란 게 결국 주가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비난을 제가 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숙명으로 받아들이는데요. 70. 저는 제 입장에서 참 아쉬운 게 기업에 무슨 악재가 났으면 그에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이렇게 빠져지니까 저도 참 할 말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업을 설명해서 좀 힘주어 말하는 기업들은 다 좋아서 그렇습니다. 기업이. 네. 그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는 이 경영진에 대한 평가도 좋고요. 시장에서 볼 때 업계에서 참 좋은 편입니다. 업계에서 좋은 게 인벤티지도 업계 평이 좀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큐력스 방편이더라고요.
의료업계에서. 그 다음에 역시 이 기업을 탐방한 펀 애널리스트들 반응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그다음에 엔비디아와 인셉션 멤버로 이건 객관적으로 위치를 좀 증명받은 거고. 그래서 AI를 이용해서 신약 후보로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에 효율성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는 파이프라인도 있어서 매력도가 높은 거거든요. 높지만 이번 장에 빠지는 데는 뭐 장사 없더라.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에 대해서 무슨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시장이 쉽게 호락호락 하진 않죠. 현대오토 에버도 자율주행으로 많이 빠졌죠. 완전히 뭐 맞는데 자율주행도 서서히 고개를 들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보면요. 로봇은 조금 밀리나요? 로봇, 자율주행, 자, 유닛 이런 AI 의료 바이오들도 고개를 들고요. 네오위즈도 좀 고개 드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네오위즈도 095660인데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그냥 드립다 빠졌습니다. 이번 장에 뭐 빠진 게 특히 저처럼 막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곤욕이죠. 뭐 본질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근데 네오위즈도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이번에 피해 거짓은 우리나라 게임계 한 획을 그은 대사건이었다. 우리나라가 맨날 모바일 게임이나 하고 있는 회사 콘솔 영역은요 변방입니다. 뭐 한국에서 콘솔 게임을 만든다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없었으니까. 이런 쪽은 일본이 잘하죠. 프롬소프트 같은 게 특히 이 소울류 게임을 잘 하는데요. 이게 소울이라는 게 그 다크 소울이라고요. 일본 프롬소프트가 만든 아주 어려운 게임입니다. 이거는 매니아층, 이거는 하다가 열받아 죽습니다. 너무 게임이 어려워요. 그래서 매니악한 게임인데요. 잘 만들어서 지금도 성과가 좋아요. 성과가 좋은데 지난번에 뭐 성과가 좋든 말든 지난 폭락장에는 반응이 안 되고 쭉 빠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반응이 안 되더라도 어떻다 그랬습니까? 폭락하더라도 결국 주가 밑에 막 쌓입니다. 어제들이 언제 발현하느냐? 돌아설 때 발현 빈박에 돼 있어요. 그래서 네오위즈가 다른 게임보다 빨리 돌아서는 게 그런 이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우리 정현님 프로님 시연 지금 시장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셨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가지고 하락의 원인 정확하게 파악했고 이제는 제가 더 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초기에 장이 왜 이래 빠지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저는 자꾸 경제적 원인이나 뭐 이런 걸 찾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야, 이 수급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구나 또 한번 깨달았는데요. 이제는 제가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이 쉽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9시 13분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음은 다 압니다. 우리 프로연님. 주가가 너무 단기에 막 빠지니까 저를 비난 많이 하시던데 저는 뭐 그 숙명이라 봅니다. 제가 그럴 때 주식시장에서. 다만 저한테는 주식을 살라 팔아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어디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기업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를 참모로 생각하셔서 저 참모가 내 대신 지금 자만적으로 공부해서 알려주니까 그걸 이용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대응해야 되겠다.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몇 시간 책상에 앉아서 하실 필요는 없고 해주는 거 내가 5분, 10분 시간 내서 내가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참 제가 힘이 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가 빠졌다고 해서 회사가 막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가 힘 빠질 일이죠. 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기업 분석하다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제일 잘못한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인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좋게 봐가지고요. 계속 좀 지켜봤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참 그때 경솔했다. 내가 두고두고 반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웬만하면 제가 기업 분석 내용이
네, 적절합니다. 자, 1번 시장 어떤지 한번 볼까요? 1번 시장이요. 1번 시장이 오늘 1번 시장 안 하나요? 네, 오늘 1번 휴장인가요? 자,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기죽지 않고 있고 역시 제가 말씀드린 AI, 네, 요건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그랬죠. 다음에 오늘은 파라사이 바이오 이런 종목들, 큐리옥스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네요. 다음 네오비즈 다 오늘 움직이는 종목은요, 다 나름 네, 알맹이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어수룩하게 오른 종목들이 없네요. 아, 네. 자, 우리 프로회원님께서 신문기사 31일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해설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디 갔죠? 네, 요게 31일 기사를 우리 프로회원님께서 글을 올려서, 이게 여러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이 시장도 모르는 얘기인데요. 자, 사실 하리 리포도 엄청 빠졌죠. 엄청 빠졌는데 사실 악재는 없었어요. 무슨 악재가 있어서 빠졌으면 설명해 드릴 건데 그냥 빠집니다. 지금 물론 이 11월 말 12월 초에는 전환사채 오버행 이슈가 주가를 많이 누르고 있는데요. 물론 그게 심리적으로는 큰 악재죠. 수급적으로. 이제 요걸 보면 근데 이제 본질적인 측면에서 악재가 없는데 요게 이제 리튬 추출 기술 특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면요. 자, 여기 보면 DLE라고 나옵니다. 이게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이라는 건데요. 이 말은 염호란 건 소금 호수지만 소금이 중요하진 않아요. 소금에서 리튬이 나온다고 말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멀리 하십시오. 요거는 리튬은 화산 활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이런 화산 지역 근방에 염호가 많아요. 화산 활동에서 나오는 겁니다. 리튬은. 자꾸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식한 사람입니다.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염호에서 지금 대부분은 광석에서 나오죠. 리튬 광석에서 하는 거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파내야 되죠. 막 황산도 때려 부어야 되고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싼 거는 염호는 지금은 다 자연정발법을 해요. 그래서 18개월 동안 쭉 말리는 거죠. 물기를 제거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18개월 너무 길다 좀 당길 수 없나 하는 게 다이렉트 리튬 익스트랙션법이에요. 이걸 모든 우리 전 세계 리튬 회사들이 다 이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뚜렷이 정립된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서 한다는 포스 LX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전웅 박사 특허일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특허 내용 보면 발명가가 전웅으로 돼 있어요. 원리는 물론 포스코 갖고 있지만요. 그래서 전웅 박사가 일찌감치 이 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가장 그 강점이 아니냐. 전웅 박사가 일찍부터 칠레, 아르헨티나를 다 달아다니면서 그 만든 것들이 다 폴렌트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 지금 그 염호에서 수산화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이 정립된 곳은 없다. 세계 어떤 리튬 회사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먼저 그런 뛰어난 방법을 개발해서 양산한다면 대박이겠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 11월 말 12월 초에 그 오버행 이슈가 주가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 한번 그냥 지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어떤 기업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과 매매하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 이후 2030 세대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기업을 좋게 보는 것하고 그렇다고 해서 야 좋으니까 나는 지금 사가지고 몇 년 동안 묻어두겠다 이런 거는 정말 자살행위입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이런 기대점이 있다 이런 걸 아시되 아니다 싶으면 팔았다가 또 사면 되거든요.
근데 저런 기대점이 있으면 내가 주구장창 몇 년을 묻어둬야지. 네. 그러면 지금장은 이제는 주식시장이 그런 시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자제하시라. 그 기업의 장점과 미래는 알 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JLK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 JLK도 지금 시총이 한 4천억대 하는데요. 예를 들어 한 시총이 1조 같다. 네. 그럼 또 팔았다 샀다 할 수 있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내 성향에 따라서 뭐 전고점 가면 또 팔았다가 다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JLK가 하 대표가 공부했더니 이게 JLK01K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아시는 거를 중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매매는 또 다른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주구장창 내가 몇 년 동안 묻어둬야지 이런 투자는 이제는 안 맞다. 또. 자, 오늘은 뷰노가 강제. 뷰노도 338220인데 뷰노도 참 매력 있죠. 뷰노도 마찬가지 강점이 좀 뚜렷한데요. 뷰노는 어떤 강점이 있느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참 뛰어납니다. 이제 막 의료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가 의료는 세계적으로 좀 후진국에 해당하는데 이제는 점점 의료도 알아가지고 이 회사의 장점은 요겁니다. 요거. 예측 예우 솔루션. 요게 이제 요거는 뭡니까 하면요. 딥카스라는 건데요. 뭐냐면 네. 요거죠. 딥카스가 뭐냐면요. 네 가지 징후,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요걸 가지고 AI로 쭉 학습한 결과 요런 조짐이 있으면 24시간 내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86점입니다. 위험하겠죠. 요런 걸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간호사하고 의사가 좀 편하겠죠. 갑자기 닥치는 것보다 저 환자는 조짐이 있다. 좀 눈여겨보자 해서 닥치는 거 다르겠죠. 그래서 선진의 모델이 확정되어서 비급여 시장 이제 아시죠? 코드가 나오면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의사들이 편해지니까 간호사들하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쓸모가 많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이다. 그래서 뷰노도 나름 강점이 개성이 뚜렷한 회사다. 그래서 뷰노는 예측 예우 솔루션. 그 다음에 JLK는 뇌경색. 네. 그래서 혈관이 막힌다든지 뇌경색이 혈관이 막히는 거죠. 그 다음에 혈관이 터지는 거, 뇌출혈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거. 그래서 뇌에서 MRI 같은 거 찍어놓고 여기서 앞으로 막힐 가능성이 있겠네요. 터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 것들은 JLK가 하는 거고. 루닛은 여성들의 그 유방암 판정이라든지 폐암 판정할 때 그 엑스레이를 보고 여기서 암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그런 것들. 루니스코프는 슬라이드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다들 확실한 개성을 가진 회사다. 이렇게 봐야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은요, 아침에 제법 팔다가 조금 주춤하네요. 조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다고 외국인 지금 매도가 작은 거는 아닌데 또 그렇다고 호락호락하게 밀릴 상황도 아니다. 그래서 이 힘싸움에서 이기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 대표랑 공부하니까 회사들의 강점을 명확하게 하셨죠. 오늘은 자율주의 현대 오토에버 네오위즈 이런 거 다 저랑 한 번씩 다 이번에 여러분께 회사들이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했다고 말씀드렸다가 다 벼락 맞은 종목들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네오위즈 빠질 때도 참 저도 맥 빠지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이때 폭락장에는 결국은 이제 제가 폭락장의 원인을 몰랐다는 거죠. 제가 뒤늦게 그걸 파악했는데요. 이 수급이 그 정도로 어려운 줄 알았으면 좀 이따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는 재료가 뭐가 하나도 반응이 안 되던데 역시 돌아서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웃자고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 지인인데요.
이 네오이제 5천만 원 손해를 봤대요. 뭐 당연히 제가 추천했겠죠. 5천만 원 손해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추천했겠습니까? 루닛 추천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어디서 고급 정보는 고급 정보에 고급 정보를 들었어요. YTN을 들어가지고 YTN으로 옮긴 거예요. 그 루닛도 사서 빠졌잖아요. 최근에 여기 빠졌잖아요. 요날 장중에 또 빠졌어요. 요날 장중에 손해보고 팔아가지고 YTN으로 옮겨갔고.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 저한테. 너무 속상하다고. YTN이 뭐 산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유진그룹이 이걸 인수하는데 인수대금을 다 마련됐다. 인수대금이 없다. 이래서 빠졌는데 다 마련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유진그룹이 인수하든지 말든지 YTN이란 비즈니스가 여기가 뭐 CNN도 아니고 저는 참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또 주식을 모르는 거니까 제가 YTN에 잘 모르고 하니까 냅뒀는데 어제 아침에 하루 차이죠. 그날 전날 이 유닛을 팔아가지고 그것도 장중에 마이너스에 팔아가지고 뭘 팔아서 YTN에 옮겼는데 어제 아침에 저한테 어제 아침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야 지금 팔았으면 유닛에서 5천만 원 먹었다 이러는 거예요. 결국 이 짧은 순간에 만약에 그냥 YTN으로 또 정보를 듣고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있었으면 하루에 5천만 원 먹었으면 네오위즈에서 5천만 원 깨진 거를 단방에 만회를 하고 오늘부터는 플러스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YTN 가면 참 아쉽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게 골든 타이밍이랑 앞에 그냥 처절하게 깨졌지만 타이밍을 잡아서 그냥 여기는 신용을 썼더라고요. 아마 신한증권을 한 것 같은데 잘 썼으면 한 방에 그냥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그 네오위즈 떨어지면서 저랑 얘기를 제가 지인이니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떨어지면서는 서글픈 얘기가 많았죠. 이놈의 뭐 재료도 반영도 안 되고 고통이 참 길었어요. 이 기간 쭉 길었지 않겠습니까? 쭉 길었는데 이 기간 길었는데 단 하루 만에 손실을 다 만회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골든 타임이 이렇게 중요하다. 돌아서는 폭락 후에 돌아서는 초기에는 정말 골든 타이밍을 잘 잡아 과감하게 행동하면 손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요. 참.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 지인이. 내가 이 종목하고는 운이 욕인가 뿐이다. 내가 주식에 지금 운이 욕일 뿐인가 보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운이죠.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 같았으면 YTN 같은 종목은 안 갔을 거다. YTN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님들이 많으시니까요. 핵심은 골든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손실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찬스구나. 그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수가 역시 외국인이 파니까 밀리네요. 외국인 지금 양시장이 야무지게 팔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좀 줄었습니다. 코스피는 아까보다 코스피는 원래부터 별로 안 늘었군요. 아까보다 112억 늘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372억.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코스닥이 지금 외국인이 1498억. 와, 많이 파는데요. 그래서 코스닥이 아까보다 457억, 456억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코스닥은 우리가 기존을 1000억 잡았잖아요. 코스닥은 이미 외국인이 1000억 이상 순매도하기 있어서 아주 지금 수급상으로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그래서 지금 상승 종목도 799개 아까 지금 보면요 상승 좀 지금 좀 전에 제가 적을 때는 789대 700이었는데요 아까보다 175 종목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이 줄었고요 하락 종목은 199 종목이 늘었네요. 그래서 하락 종목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버틸만 하다 이런 분위기 아직은 상승 종목이 좀 많은데 힘싸움입니다. 과연 이걸 외국인들 순매도가 얼마나 넓지 분명 최근에 제 분석으로 본다면 외국인 매도가 1000억 이상 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이제 수급상 버거운 상황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재료주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을지 그걸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럼 2차 전지가 좀 약해지네요. 그럼 외국인 매물이 역시 2차 전지로 나오고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조정시마다 앞으로 에코프로가 짐이 될 거다. 오늘 끝나나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기관 수요 예측이. 그래서 두산때 우리가 가장 최근에 상장한 사례가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은 에코프로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오르는 종목들은 좀 개성이 뚜렷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스 아이바이오도 플러스고요. 여기도 플러스고, 큐리옥스 바이오. STI는 지금 볼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거나 후공정 장비 매출이 꾸준하다. 플로우 장비, 리플로우 장비죠. 나중에 이건 또 후공정 장비 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특급 참모는요, 바이오도 다 알고 공부해서 알고, 이런 후공정 장비도 압니다. 리플로우는 그냥 오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플로우 그저 오븐에 넣어서 솔더볼이 잘 여기 접촉되도록 기판 내 이렇게 하는 게 리플로우 장비인데요. 그래서 강하고 네오위즈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현대오토의 자율주행 로봇.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들은 나름 좀 개성이 있는 확실한 종목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3분기 실적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방산 부분에 물밑 수주가 많은 듯한 느낌입니다. 중동이 시끄러우니까 우리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런 쪽이 우리에 보이지 않는 큰 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지금 오르는 종목들은 나름 개성. 영풍재지가 오늘 드디어 하한가를 벗어났군요. 우리 애청자님은 이런 데 근처도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단타 조금 먹으려고 하다 또 하한가 맞을 수 있어요. 이런 CEO님이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벼랑의 선 단타족들이 여기가 있는데요. 기업이 이렇게 한번 음봉을 맞으면 기업의 치명타죠. 대주주가 적골인데 회사가 뭐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 애청자님 절대 저런 데 가서 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멀쩡한 종목으로 할 게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윤영님 말씀대로 만약에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좀 줄일 줄을 보여서 지수가 돌았으면 역시 지금 오늘 플러스 종목이 먼저 튑니다. 그래서 오늘 좀 플러스인 종목들은 눈여겨봐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하지만 잊지 마실 거는 에코프로가 아직 안정화 안 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완전한 안정은 아직은 좀 요원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유망주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순매도가 야무지다. 이거 좀 버겁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순매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갈수록 더 버거워질 거다.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자. 외국인 동향을 계속 보겠습니다. 외국인 동향 이러다가 2,000억, 2,500억 이렇게 되면 점점 힘들어지겠죠. 자, 그건 잊지 마시고. 그렇지만 시장이 호락호락하게 이전처럼 밀릴 환경은 아니다.
그리고 오늘 강세인 종목은 눈여겨보자. 이 종목들은 상당히 앞으로 시장이 돌아서면 선도를 할 종목이다. 먼저 오를 종목이다.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요. 그 속에서는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하 대표 칼이 녹슬지 않는다. 네. 계속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처럼 폭락장에는 참 어쩔 방도가 없었으나 네, 회복할 때는 또 우리 하 대표의 칼이 번뜩일 거다. 이미 번뜩이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말에도 제가 계속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과감한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공략했다가 혹시 아니다 싶으면 또 팔고 재정비했다가 또 공략하고 하면서 지금은 골든타임입니다. 자, 지금 다시 코스닥이 살짝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결론은 이번 하락의 원인은 지독히 꼬인 수급 때문이었고 그 꼬임이 해소가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돌아설 거고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을 좀 팔지만요 진심으로 팔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의 환율 상황이나 우리 수출 지표나 미국 시장 등등을 감안할 때 이제는 진심으로 주식을 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빠질 때마다 유망주를 공략하는 전략 과감하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주말에 열심히 공부해서 월요일날 8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네, 제 예수관님 부족한 저를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윤영님, 재현님 다들 부족한 저를 한결같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